2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결혼 5년차 워킹맘 유 씨. 한창 자라나는 아이를 보며 행복해야 할 시기지만 유 씨는 남편의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하루하루가 지옥이라고 합니다. 바로 남편이 싸우기만 하면 말을 안 하기 때문인데요. 처음에는 1시간, 2시간 말을 하지 않던 남편은 최근에는 한 달 동안 말을 하지 않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돈 문제나 이성 문제 등 심각한 문제로 싸워서 그러는 거면 차라리 이해를 하겠지만 남편이 토라져서 말을 하지 않는 건 대부분 사소한 이유 때문이라서 더 힘들다고 하는데요. 남편의 입을 열기 위해 별짓을 다 해봤지만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에 죽고 싶은 심정까지 든다는 유 씨. 유 씨의 고민을 별별 상담소에서 해결해 주세요. 자, 이 기자. 오늘도 좀 답답한 내용인데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죠. 네, 일단 이 둘은 대학교에서 만나서 친구로 오랫동안 지내다가요, 연인으로 발전한 경우였습니다. 친구 사이일 때부터 이 남편이 말이 많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섬세한 사람이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말을 아예 안 하진 않습니다. 이 미주알 고주알 떠드는 편은 아니긴 하지만 유 씨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너무 잘 들어주고 또 대화도 잘 통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결혼을 결심했던 거고요. 다만 연애 때도 전조는 있었습니다. 싸우면 2~3시간씩 문자 답장을 안 한 적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사실 유 씨는 싸우면 바로 풀기를 바라는 성격이고 이 남편은 시간을 두고 나중에 얘기하길 바라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점이 굉장히 안 맞긴 했지만 그래도 3시간이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래서 또 남편이 먼저 연락이 와서 사과도 하고 또 잘 풀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쭈사미님. 어머머머, 이거 내 친구 남편 얘기네. 자, 그럼 박 변호사님. 네. 언제부터 이렇게 싸우고 나면은 말을 팍. 자, 신혼 초에 이제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공동으로 이제 벌고 그 용돈을 지금 가져가는 과정에서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차가 있기 때문에 10만 원을 좀 더 받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또 여자들은 미용비 같은 게 많이 드니까 똑같이 받자, 무슨 소리 하느냐라고 하면서 갈등이 커지고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본 후로 묵묵부답이 된 거예요. 얘기 좀 하자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남편 그대로 무시했고 3일을 그렇게 말을 안 하면서 보냈다고 합니다. 유 씨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울면서 왜 그러냐라고 하고 남편이 결국은 10만 원을 더 받아간 상황까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룰 때까지 어떻게 보면 침묵 시위를 해서 약간 그런 건가 싶기도. 약간 그런 건가요? 딱 막 단식 투쟁하듯이 침묵 시위. 그렇죠. 무거운 수행도 아닌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연애할 때는 3시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3일 동안 말 안 타가 또 5일 동안 말 안 타가 일주일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아주 사소한 거. 그러니까 하나를 보게 되면은 하루는 이제 집안일로 싸우는데 보니까 남편이 밥 먹고 났으니까 당연히 밥그릇을 설거지통에 넣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설거지 다 하는데도 그거 넣으랬다고 그래가지고 삐져가지고 5일 동안이나 말 안 했다는 거예요. 참, 이 남자 어린애도 아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시가 저녁을 먹기 위해서 시간을 잡고 있는데 아마 의견청들이 있었을 거예요, 조금. 그랬더니 이 남편이 삐져가지고 무려 일주일 동안 또 말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 씨 같은 경우에 뭐가 문제냐면 연애 때는 3시간이었는데 결혼하더니 3일, 5일, 7일 이 주기가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러다가는 1, 2년, 3년까지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이 상당히 많았던 거죠. 예. 근데 진짜 이게 되게 좀 많은 경우인가 봐요. 지금 현아님은 우리 신랑은 기본이 일주일이에요. 한 달 동안 거실에 텐트 치고 안 나온 적도 있어요. 미쳤어. 어쩜 좋아, 소장님. 네, 저는 정말 수도 없이 만난 케이스예요. 진짜요? 그러니까 남편이 동굴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아내가 말을 안 하고 어디 들어가 버리기도 하고 의사소통이 정말 원활하지 않은 그런 케이스 때 의외로 굉장히 많은 부부나 커플이 이런 의사소통을 하고 있어서 괴롭죠. 근데 어쨌든 이 사례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남편은 전혀 안 힘듭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원래 그냥 말을 많이 하는 걸 좋아하지도 않고 퇴근하고 나면 방에 가서 게임하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아내하고 얘기 안 해도 반에서만 계속 그냥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안 힘든데 이제 결정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부부의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떨 때는 이런 적도 있었다고 해요.
시댁에서 전화가 와서 예. 얘 아가야 이번 주에 만나기로 한 거 너 못 들었니? 왜 안 나온 거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남편이 얘기하기가 싫다고 해서 중요한 모임조차 부인한테 얘기를 해주지 않아서 이런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시쳇말로 먹이는 거네요. 네, 그런데 이게 유 씨만 참고 조심한다고 될 일도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심지어는 자기가 잘못하고도 한 소리 들었다고 해서 말 안 하는 걸로 시위한 적도 있기 때문인데요. 하루는 이 남편이 친구들이랑 놀다가 말도 없이 새벽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남편 잘못이잖아요. 그래서 유 씨가 한마디를 했는데 그때도 입국 닫고 일주일간 말을 안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사과 한마디도 없이 이러니까 유 씨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했다고 하고요. 유 씨가 지금까지는 매번 본인이 사과를 하고 또 풀어줬는데 이 남편이 잘못했을 때조차도 이러니까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더 이상은 말도 하기 싫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뒀더니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던 겁니다. 제가 소장님께는 네. 잠시 후에 다시 여쭤볼게요. 자, 팀장님. 그런데 이 유 씨가 가장 답답해했던 순간 따로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건데요. 자, 아무 일도 없는 상태에서 둘이 다정하게 밥을 먹고 또 행복하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정하게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남편이 갑자기 또 말을 안 넣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유 씨 입장에서는 영문을 모르겠던 거예요. 아니 왜 말을 안 하지? 그래서 내가 뭘 잘못한 적이 있나? 실수한 적이 있나? 생각해봤더니 잘못이나 실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싸운 적도 없고. 그런데도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왜 저러지 눈치를 봤는데 그 눈치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을 안 넣는 남편이 영문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그 말 안 넣는 걸 눈치를 보는 자신이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걸 슈퍼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이걸 쌓이게 되면 본인이 이제 심리적으로 압박이 오기 때문에 참 답답하기도 하고 정말 슬프기도 한 거죠. 자, 그런데 정말 이게 심해져서 이혼까지 생각하게 된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팍 터졌습니다. 아주 결정적 사건은 2주간 말을 안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결국 유 씨 아내가 못 견디고 애원을 하다시피 얘기를 하면서 왜 도대체 말을 안 하느냐. 당신이 그 얘기를 해줘야지 내가 다음부터 고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말을 하게 만듭니다. 왜 안 했냐고 보니까 본인이 회사에서 2주 뭐 전이겠죠. 회사에서 힘들다고 얘기하면서 들어왔는데 아내가 고기 반찬이 아닌 생선 반찬을 해줬다고 합니다. 고기를 되게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든다는데 어떻게 생선을 주냐라고 하면서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2주 동안 말을 안 했다고 아니 해요. 그럼 저 자리에서 바로 얘기했으면 되잖아요. 안 먹든지 그러면 되잖아요. 저도 이상한 사람이라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2주간 말을 안 했다는 얘기를 듣고 아내가 이거 말이 되냐? 뭐 이런 게 다 있나? 이런 사람이 다 있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 이 기자 시부모님한테 갈 것 같아요. 가서 아니요 아버님 어머님 이가 혹시 옛날에 무슨 뭐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일 뭐 이렇게 궁금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유 씨도 좀 조언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가 식구들도 말이 많은 성격은 아니었거든요. 가족 전체가 좀 조용조용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유 씨는 너무 힘들어서 도대체 아들을 어떻게 대해 오셨는지 혹시 엄마한테도 이랬는지 이런 걸 좀 듣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쌓인 얘기를 다 들었는데요. 그 얘기를 다 들은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냥 냅둬라. 지가 말하고 싶으면 말하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유 씨 입장에서는 어떻게 내버려 두겠어요? 2주에서 심하면 한 달까지도 말을 안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시어머니 얘기를 들은 유 씨는 더 답답해졌다고 합니다. 냅둬요. 예. 이거 진짜 이건 뭐 그냥 뭐 유행어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소장님. 네.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도대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뭡니까 도대체?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냥 서로 다른 걸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나거나 이러면 바로바로 풀어서 이 괴로움을 없애고 싶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필요해서 스스로 해결이 된 다음에 다시 의사소통을 하고 싶은 그 서로의 차이에서 시작이 되는데 문제는 이 도망가는 사람은 그냥 도망가면 되는데 이 쫓아가는 사람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가서 애원하게 되고 풀어달라 그러고 이러다 보면 이 쫓아가서 애원하는 사람은 자존감은 점점 낮아지고 상처를 받고 또 이 도망가는 사람도 나중에는 이게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일종의 무기처럼 됩니다. 그래서 더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도 더 오랫동안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말을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패턴이 굉장히 안 좋은 패턴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불화가 생기고 이혼까지 하겠다라는 지경에 갔기 때문에 이 패턴은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싸우기만 하면 입을 꼭 닫는 남편, 심하면 2주간 침묵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이혼을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뭐 이혼을 하려면 뭐 재판 이혼이라면 이혼 사유가 있어야 되고요. 과연 이제 말 안 하는 게 이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 사건을 하면서 말 안 해서 이혼하는 경우를 보기는 조금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조금 심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 반찬 투정 비슷하게 하면서 그거 생선 못 먹겠다 고기 달라 바로 얘기하면 되는데 그거를 얘기하지 않고 2주간 계속 한다라는 거, 이걸 사실 납득하기 참 어렵거든요. 아내 입장에서는 상당한 어떤 불만이나 어떤 불안감이 있을 것 같고, 부부간에는 동거, 신뢰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글쎄요, 뭐 판례가 정확하게 있는 건 아니지만 좀 심각하게 볼 가능성도 있고,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다른 어떤 갈등이 생긴다면 이혼이 좀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예. 아니 어떤 또 가족분께서는 아이 신랑이 말 않고 살면 나야 좋지 뭐 이러시기도 하던데, 팀장님 인생 선배로서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대화를 푸는 게 가장 좋은 건데, 대화를 안 풀리면은 정말 말 않고 있잖아요. 그럼 찬물을 머리에다 뿌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말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그래서 팀장님 머리가 그렇게 촉촉했구나. 그건 아니고 이걸 굶기세요. 네. 그럼 밥 달라고 하겠죠. 그런 방법도 있다는 얘기죠. 방법도 네. 솔루션. 자, 소장님. 네, 이런 식으로 애원을 하거나 부탁하는 거 남편이 결국 바뀌지 않을 겁니다. 네, 이 항상 의사소통을 할 때 한 명이 도망가면 이쪽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일종의 하나의 패턴이 되거든요. 근데 둘 다 스탑해야 됩니다. 도망가는 사람도 계속 이렇게 도망가면 이쪽 사람을 너무 괴롭힌다는 걸 알고 가정이 굉장히 위기에 처한다는 걸 알고 자꾸 회피하고 자기만의 어떤 그 장소로 도망가고 안 하셔야 돼요. 가장답게. 그리고 쫓아가시는 분은 절대 쫓아가지 마시고 그냥 스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와서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구나. 계속 쫓아가면서 애원하고 도와달라 그러고 슬프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 이게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박 변호사님. 저는 뭐 문자로 그러면 해보는 게 어떨까 또 생각. 문자로요? 예, 말 안 하면. 카톡으로? 예. 카톡으로 대화를 하라고요? 해줘요, 뭐. 그렇게 하고 진짜? 정신 차리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왜 대화를 안 합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많은 의견 주고 계세요. 네, 비슷한 경험하셨다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진보라님, 저희 신랑인 줄 알았네요. 가을 하늘처럼님, 울시엄니하고 똑같은 말씀을 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신나는 계란님도 우리 오빠도 삐지면 말 안 하는데 우리 엄마가 맨날 속 터진다고 그러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